오늘 당신의 마음을 깊이 뒤흔들 단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행복은 고독을 견디는 힘에서 온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 있을 때 편안하십니까? 혹은 휴대폰이 꺼지고 TV 소리마저 사라진 순간, 마치 공허 속에 갇힌 듯 숨막히는 불안을 느끼십니까? 만약 그 고요가 견디기 어렵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복이 이미 타인의 존재, 세상의 소음, 끝없는 자극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남들과 함께 있어야만 위안을 얻는 삶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타인의 태도, 관계의 온도, 세상의 인정이 흔들리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리는 인생의 가장 큰 결정들, 결혼, 직업,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 그 순간 곁에 있던 것은 소음도 타인의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오직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혼자와 마주할 수 있는가? 나는 고독을 견딜 수 있는가? 고독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드러냅니다. 불안 속에서 흔들린다면 당신의 행복은 아직 남의 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차분히 머물 수 있다면 비로소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왜 고독이 행복의 열쇠인지, 왜 혼자 있을 줄 아는 능력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를. 이 시간은 단순한 강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불안한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움이 아니라 힘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부 혼자 있지 못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 당신은 혼자 있는 순간을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했던 습관, TV나 라디오를 켜놓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 심지어는 휴대폰을 몇 분이라도 내려놓으면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그 감정.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해온 낯익은 불안이 아닐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휴대폰이 꺼진 5분, TV 소리가 없는 방 안에서의 10분, 아무런 자극도 없는 그 짧은 고요가 혹시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불안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이미 당신의 삶은 타인의 목소리, 세상의 소음, 끊임없는 자극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고독을 견디는 힘에서 온다. 짧고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공허합니다. 관계 속에서 잠시 웃을 수는 있어도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에 홀로 남는 순간 그 공허함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은퇴 이후, 자녀들이 독립한 뒤,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찾아오는 긴 고요의 시간. 그 순간이 두려움으로만 다가온다면 우리의 행복은 너무나 불안정해집니다. 남들의 태도, 관계의 온도, 세상의 인정이 흔들리는 순간 내 마음까지 함께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마다 우리가 내렸던 결정들, 결혼을 결심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또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방향을 바꿀 때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친구도, 가족도, 사회의 소음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외부의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과의 깊은 대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힘을 끝내 얻지 못합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고 남들의 기준에 흔들리고 잠시라도 홀로 있으면 불안에 휩싸이니 온전한 나 자신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짧은 문장은 사실 우리의 노년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 없다면 노년의 긴 시간은 고통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 노년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TV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답답하고 허전합니까? 아니면 차분하고 평온합니까? 지금 느끼고 계신 바로 그 감정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고독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자 삶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파헤칠 것입니다. 왜 고독을 견디는 힘이 행복의 열쇠인지, 왜 혼자 있을 줄 아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답답함과 불안, 그 감정의 정체를 우리는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2부. 자족의 힘, 비교를 끊는 작은 습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늘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자녀의 성취, 심지어는 집과 차, 노후 자산까지. 평생을 달려오면서 우리는 언제나 남과 나를 견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사회적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지금도 그 습관은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웃의 자녀가 더 잘 됐다는 소식, 친구의 노후 준비가 더 단단해 보이는 모습, 누군가는 부부가 함께 여행 다니며 웃고 있는데 나는 홀로 집에 있는 현실. 그 순간 마음이 괜히 움츠러들고 나는 충분한가라는 불안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인정에서 오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자족, 곧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에서 온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앞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평생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정작 자신을 돌보는 법은 몰랐던 분입니다. 자녀가 독립한 뒤 문득 허무감이 밀려와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며 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차 한 잔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작은 만족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따뜻하다. 오늘은 걸음이 가볍다. 오늘은 마음이 한결 부드럽다. 이 사소해 보이는 기록들이 쌓이면서 그녀의 마음은 차츰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없는 비교 때문이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는 순간 내 안의 만족은 사라지고 남이 만든 잣대가 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족은 달라요. 자족은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시니어의 삶에 자족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어느 정도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그 비교는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불필요한 열등감과 허무감만 남깁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자족으로 남들과의 경쟁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작은 만족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비교 멈춤 신호를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산책길에서 지금 여기에라는 말을 속으로 3번 되뇌어 보십시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삶을 바라보던 시선이 내 걸음, 내 호흡,
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매일 작은 만족 3가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창밖의 바람, 좋아하는 책 한 쪽. 이 작은 만족들을 의식적으로 적어 나가다 보면 내 삶이 이미 충분히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이미 곁에 있는 것을 챙기고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짧은 안부 전화,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서 비교 대신 감사가 우리 삶을 채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과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없이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비교로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비교는 늘 부족을 만들고 자족은 늘 충만을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남들과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선택이야말로 불안정한 노후를 평온한 여정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부. 관계의 자유 의존에서 선택으로. 우리는 평생을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려왔지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그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한편에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가족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고백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타인과 자유롭게 관계 맺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행복을 타인에게만 기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와 말 한마디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도 자유롭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시니어 남성은 은퇴 이후 하루 종일 가족의 관심을 갈구했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서운했고 아내가 외출을 하면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어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족에게 의존할수록 가족은 더 답답해하고 결국 자신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은퇴 이후 자신만의 취미를 만들고 고독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책을 읽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러자 가족과 만날 때는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가족에게 따뜻하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관계는 더 자연스럽고 건강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그들로부터 실망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타인에게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면 그 관계는 늘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이미 충만한 사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계는 훨씬 자유롭고 진실해집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관계의 자유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줄어든다고 느끼지만 실은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무적 관계보다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회적 성공을 위한 인맥 관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 서로에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의무적인 만남을 줄여보십시오. 가고 싶지 않은 모임,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을 차라리 혼자 혹은 가까운 사람과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기대치를 조절해 보십시오.
자녀에게서 매일 전화를 기대하는 대신 가끔 오는 연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서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기보다 그저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 관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 내가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짧은 안부 인사, 작은 배려의 말을 건네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관계의 자유란 타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의존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진심을 나눌 수 있고 자유롭기에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어디서나 행복하다. 이 말은 곧 자신이 충만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진정한 관계란 의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이 더 소중합니다. 그 인연을 지켜나가는 힘은 바로 자기 안의 만족, 자족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물어보십시오. 나는 타인에게 기대어야만 웃을 수 있는가?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평온한 마음으로 타인과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관계의 자유를 얻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더 넉넉한 사랑과 평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4부 소음 다이어트,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밖에 나서면 들려오는 교통소음, 집 안에서도 늘 켜져 있는 TV와 라디오, 그리고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 우리의 귀와 눈은 언제나 바쁘게 자극을 쫓고 그 속에서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세상 속에서 놀라울 만큼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소음은 사유의 적이다. 정신은 고요 속에서만 깊어진다.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왜 점점 더 생각이 산만해지고 내면이 비어가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도 이 문제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은퇴 이후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TV를 켜두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무언가 흘러나와야 집이 덜 적막하고 고요가 찾아오면 도리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소음은 잠시 외로움을 덮어줄 수는 있어도 마음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차단해버려 진정한 평화와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사유는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소음과 군중 속에서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곧바로 느낄 수 있는 진실입니다. 한 시니어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그는 하루 종일 TV를 켜두고 뉴스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달간 소음 줄이기를 실천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TV를 끄고 아침에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소음 다이어트의 힘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스스로 선택한 고요 속에 머물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내면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기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정리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깊이 성찰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음에 가려진 마음으로는 그 어떤 성찰도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무소음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침이나 저녁, 편한 시간에 TV와 휴대폰을 모두 꺼두고 오직 고요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게 됩니다. 둘째, 독서를 활용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책을 읽을 때조차 잡음 없는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유를 듣는 일이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고요가 필요하다. 소음이 차단된 상태에서 책 한 권에 몰입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타인의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삶에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짧은 글쓰기를 해보십시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짧게라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쓰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어떤 것에 감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소음은 우리를 외부에 붙잡아두고 고요는 우리를 내부로 이끕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시간은 항상 고독과 고요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화해, 자기 마음의 평화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라도 소음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뉴스를 끊고, 광고를 끊고, 심지어는 남들의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차분히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창밖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내면에서 올라오는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을 평온으로 인도할 진짜 나침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외부의 소음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이제 그 소음을 줄이고 고요를 선택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남은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5부. 기억과 화해, 과거와 손잡는 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수많은 기억 속에 살게 됩니다. 첫사랑의 설렘, 자녀의 첫걸음, 부모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 기쁨의 순간도 있고 후회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때로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또 어떤 기억들은 여전히 아픔과 후회로 남아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가 지금의 나를 지배한다면 남은 삶은 늘 불안 속에 머물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이 후회와 원망은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기억과 화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성찰을 통해서만 지혜가 된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고통일 뿐이지만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순간 그 고통은 지혜가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많이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남편과 자주 다투던 기억, 이 모든 것이 늘 마음에 남아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적고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기록하며 그 순간 배운 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자녀에게 정직함을 가르쳤다. 다툼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서로를 지켜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과거는 원망이 아니라 지혜로 변해갔습니다. 기억과 화해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후회되는 사건을 떠올리고 그 속에서 하나의 배움을 적어 보십시오. 그때 상처받았지만 인간관계를 더 깊이 이해했다. 그때 실패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알게 됐다. 둘째, 아픈 기억 앞에서 용서를 선언해 보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타인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평생 속박 속에 산다. 용서는 기억을 없애지 않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감사의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십시오. 그때는 힘들었어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기적입니다. 잊고 있던 순간들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 그것이 기억과 화해의 시작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기억과 화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시간은 미래보다 과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면 그 무게는 남은 삶을 짓누르지만 과거와 손잡는 순간 그 시간들은 지혜와 평화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과거와 다투지 않고 그 속에서 평화를 배운다. 이 말은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과거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후회와 원망으로만 가득했던 기억들 속에서 배움과 감사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기억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당신의 남은 삶을 한결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부. 창조적 고독,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창조적 에너지를 깨우고 삶을 다시 풍요롭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항상 고요와 고독 속에서 탄생한다. 이 말처럼 고독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창조의 원천이 됩니다. 시니어의 삶은 이 창조적 고독과 깊이 연결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와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기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사회적 책임에서 한 발 물러난 지금,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한동안 허무감에 시달리던 그는 우연히 붓을 들고 어릴 적 꿈이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몰입하는 동안 세상의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붓을 움직이는 그 시간이 내 삶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또 다른 여성은 손자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동화 한 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감수성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남들 눈치 보느라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고독이 나의 스승이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재능은 목표를 맞추지만 천재성은 스스로 목표를 세운다. 이 말은 창조적 고독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남이 세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적 고독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상 위에 앉아 하루 10분 일기를 쓰는 것, 정원에 씨앗을 심고 싹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스스로의 입맛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조적 고독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활동.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적 고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안은 내면에서 스스로 길러낸 것이다. 창조적 고독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시니어의 창조적 고독은 젊은 시절과 다른 특별한 깊이를 가집니다. 젊었을 때의 창조가 기술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경험과 성찰이 그 자체로 작품이 됩니다. 삶의 무게가 스며든 그림, 세월의 깊이가 담긴 글, 이런 것들은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창조입니다.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창조적 고독의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십시오.
잘 그리지 못해도 글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순간 내 마음이 깨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꾸준히 기록하십시오. 오늘의 그림, 오늘의 글, 오늘 만든 요리를 사진으로 남기면서 스스로의 변화를 확인해 보십시오.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내 삶의 만족감은 점점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창조적 고독은 바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도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소음을 끄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열정과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7부. 시간의 주권, 현재를 사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흐를 것 같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실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가진 자산 중 가장 귀중하면서도 가장 쉽게 낭비되는 것이다. 이 말은 노년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간을 붙잡지 못하면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하루가 참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고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길이는 무한히 달라진다. 시간의 주권을 되찾는 순간 우리는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지내던 그녀는 매일 TV 앞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허무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침 시간을 자기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짧게 산책을 하고 돌아와 차를 마시며 책 한 구절을 읽는 것. 작은 습관이었지만 그 시간은 그녀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내가 시간을 쓰는 것이지 시간이 나를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시간을 사소한 일에 쓰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시간의 주권을 되찾으려면 첫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 정말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 그 두 가지를 먼저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뒤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둘째, 의미 없는 소음을 줄이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씩 TV 뉴스와 끝없는 광고에 시간을 빼앗기면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 시간을 오히려 고요 속에 투자해 보십시오. 셋째,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다. 이 단순한 진리가 행복의 핵심입니다. 지나간 후회에 매달리지 않고 오지 않은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특별한 철학이 아닙니다.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것, 가까운 이에게 짧은 안부를 전하는 것.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사실은 삶의 본질이고 진짜 행복의 뿌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은 충만하다. 이 말은 남은 인생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라는 깊은 경고입니다. 한 시니어 부부는 매일 저녁 30분을 함께 산책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30분은
그들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매일의 30분이 쌓여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시간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거대한 성취를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충만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자산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작은 순간을 붙잡는 사람이 노년을 가장 충만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 시간을 붙잡아 행복과 평화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녀가 떠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며 문득 혼자가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지요. 그때 우리는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고독을 견디는 힘에서 온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족의 마음을 가지면 비교가 아닌 감사로 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더 자유롭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잠시 소음을 줄이고 고요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후회와 원망으로 남아있던 기억들도 조금씩 화해와 감사로 바뀌어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적 힘을 발견하기도 하고 무심히 흘러가던 시간 속에서 삶의 주권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의 아픔도 지혜로 바꿀 수 있고 지금의 고요도 풍요로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나답게 여유롭게 그리고 충만하게 남은 삶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별빛 철학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별빛 철학 채널과 함께 당신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